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동문들과 함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천 크리스토퍼. 이제 여러분도 그 리더의 중심에 서보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서진웅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그래도 많이 풀렸습니다. 요즘 봄 날씨처럼 많이 풀려가지고 시민들 얼굴이 좀 폈더라고요. 그럼 마음은 따뜻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뉴스앤다큐 기획본부장 김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큰 역할을 하려고 동분서주하시는 서진웅 도의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솔직하고 네,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진웅 도의원님, 네. 정치를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 초선으로 해서 재선을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 6년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마사회가 TV 실내 경마장을 입점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사회라는 것이 이 TV 실내 경마장을 입점시키는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레저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 제공하겠다, 이러한 목적이었는데 이유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고 해서 많은 사행성 도박 관련 사행성 업종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었고요. 마사회가 그 시민의 레저 문화를 이유로 TV 실내 경마장을 입점시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레저 문화라는 것이 말이 뛰어놀아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그 레저를 즐기고 또 말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말과 사람과의 역사 이러한 부분을 교육도 하고 또 들려줄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그게 문화지. TV 실내 경마장에 막권을 팔아서 도박을 하는 시민들을 도박장으로 이끄는 게 그게 문화냐.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사행성을 부추기는 그러한 산업을 우리 그 시민사회의 건전한 삶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오히려 사행성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그 마사회 TV 실내 경마장 입점 저지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고요. 또한 여각순환도로가 소음 분진 매연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각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 분진 매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고 심지어 기관지염이라든가 어린아이나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을 이렇게 앓는 퍼센티지가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운동을 했고, 연료금, GS파워 연료금이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인상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저희들이 그 사용자인 주민들과 협의해서 연료금을 협의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이런 지역적인 주민 운동을 펼치면서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방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깊게 하고, 그럼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삶에 유익한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됐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8년 동안 지금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2년 정도는 초반 2010년, 11년, 12년 2년 정도는 시민의 안전과 또 행정 관련, 행정의 시스템을 주로 담당하는 안행위에서 2년을 제가 일을 했고요. 그 후에
교육 분야에서 4년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경제 분과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경마장이라는 이슈가 크게 대두되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업적을 내셨다면 무엇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경기도원으로 8년을 일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분야에서 한 2년을 일했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4년을 일했고,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2년을 좀 일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 역할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나 여성, 노인들의 안전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CTV, 또 비상벨 이러한 것들을 확대 설치해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을 했고요. 또 초등학교의 CCTV를 전부 부천시 통합안전센터에 연결시켜서 안전망을 연결시켜서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공원이, 우리 부천이 녹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숨터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이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나무를 보식하고 산책로를 좀 내서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즐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제 지역구에 17개 공원을 전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복지관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마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부천이 돼야 돼서 상등 복지관 건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곽수원들 하부공간 화재 났을 때 거기에 시민을 위한 체육공간,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도비를 확보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육 환경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운 게 찜통교실, 냉골교실이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요즘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5월달만 지나도 상당히 더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러한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 교육용 정규료이나 추진위원회 활동을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명운동을 하고 그걸 국회에 청원을 하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6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토록 했고, 2017년도는 제도를 바꿔서 한전에서 제도를 바꿔서 지금 현재 찜통교실 또 냉골교실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성면이 상당히 많아서요. 이게 아이들의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이었는데 성면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또 노후 컴퓨터 실습 기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컴퓨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우리 부천 교육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화장실 교체라든가 또 냉난방 교체라든가 또 이중창 교체라든가 또 이제 급식시설 또 체육관 이러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부천이 이 모든 학교의 그 대응 지원 사업이 돈 1원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 사업보다, 교육 지원 사업보다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트밸리 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중학교 토론교실 운영이라든가 또 고등학교에 부천에 이제 특목고가 또 자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과학고를 유치하는 운동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민 끝에 경기도 교육청에 제가 교과 선택권을 학생한테 주는 그러한 시범 지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그걸 좋은 아이디어다,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김만순 시장께서 우리 부천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 학력 문제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부천의 특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부천시도 돕겠다. 또 부천시도 그것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왔고, 그런 고민을 김만수 시장님과 이재용 교육감과 저희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게 과고 하나, 자사고인 예고 하나, 자사고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차별교육, 특혜교육을 시키는 우려를 교육시민단체에서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반계고를 과학고처럼, 모든 일반계고를 외고처럼, 모든 일반계고를 또는 국제화교육 또는 융합교육 또는 예체능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학교가 거기에 맞는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진로 진학을 잘 찾아가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과정 특성화 교육 시범지구라는 것이 부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거의 85% 이상이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또 교육과정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부천에 이 특성화 시범지구를 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특성화 과학 중점, 외국어 중점, 국제화 중점, 융합 중점, 또 내지는 예능 중점, 예체능 중점, 이 중점 학교가 선택해서 그 교육을 수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클러스터 중점교를 운영을 해서 보완토록 했고, 또 단위 학교가 학생들이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형 강좌, 예를 들어서 수명의 학생들이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 주문형 강좌를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주문형 강좌를 열어줘서 외부의 훌륭한 강사가 와서 그걸 지도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민형 강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지금 인근에 우리 경기도의 부천 이외에 많은 교육청에서 부천의 이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일부 교육청에서 우리 부천시의 이러한 시범 교과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준, 학생들한테 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런 시범지구를 이런 시범 사례를 와서 보고 자기들도 자기 교육청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와서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제가 부천의 안전과 건강, 문화, 그리고 교육, 또 경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보면 부천이 지역
GRDP라고 해서 지역 총 생산량액이 부천이 1,800만 원대입니다. 1,800만 원대 1인당 1,810만 원대 이 정도 되고요. 지금 화성이 7,400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이 화성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화성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생산 GRDP가.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 그 GRDP가 경기도에 인구라든가 그 대도시권의 우리 순위가 부천이 5위인데 지금 GRDP는 지역 생산량은 밑에서 9위입니다. 9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천이 이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이 실업률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높은데요. 이 얘기는 부천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창업을 하는데 자영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구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타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금형협동조합이라든가 이 부천에 특화된 조명, 금형, 이런 로봇, 이런 특화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회사들이 해외 판로 개척을, 국내 판로뿐만이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제로 오면 부천에 처음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업 지원 활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금 지원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자금 지원이 기부하고 신보에서 은행권을 제외하고는 기부와 신보에서 보증 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신보라고 하면 우리 경기 신보에서도 또 보증 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재원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 부천의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보증 재원을 통해 지원받아서 새로운 활로를 낼 수 있도록 저는 그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골목상권이 삽니다. 그럼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전광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명품 상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있고, 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제위로 오면서 도의 경제실의 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또 경제과학진흥원의 본부장님, 이러한 분들을 부천으로 모시고 부천의 관련 과하고 일자리 경제과하고 같이 또 시장 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현안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중기청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중기청 사업 매칭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저는 했고, 또 하나는 그 중기청과 함께 하는 매칭으로 하는 주차장 사업을 건립하려면 컨설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컨설팅 하는 게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6년도 9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컨설팅 계획을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세운 거죠. 그때 우리 중동시장, 그리고 부천 제1시장, 강남시장 컨설팅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추진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경기도에서 중기청 주차장 개선 사업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우리가 도가 매칭을 이렇게 10%를 추가로 하다 보니 주차장 그 건립 사업 시장 공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컨설팅 하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컨설팅 한 것이 우리 부천이 밖에 많이 안 했어요. 다른 데들은 그냥 이게 뭐라 할까 한 군데 정도밖에 안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천이 컨설팅을 많이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천으로 이 주차장 건축 사업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우리 부천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천이 처음으로 중기청 또 도가 매칭한 중기청 사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이 3개나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낮에는 이 주차장은 낮에는 이제 시장 상인 시장에 장을 보러 오는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시장도 살고 그 구도심의 주차 환경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골목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주차 환경도 개선하는 이러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보람을 갖고 있고요. 부천에 이제 내동 삼정동 지역에 노후공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재생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 상당히 기업하기 위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아무리 지원해줘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공업 지역을 좀 재생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시켜서 노후공업지역 재생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투여해서 아마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골목상권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부 경기도에서 한 2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우리 부천이 그 중에 한 군데가 2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천이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천 또 지역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많은 도시 또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저는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답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저는 교육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저를 교육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는 우리 경제분과의 의원들이 저한테 경제 전문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네, 우리 김만수 시장님 정말로 활기 있고 박력 있고 추진력 좋죠. 정말로 또 시민이 시장이다.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참 잘해 오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부천시가 이번에 청렴도시 1등급의 청렴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정말 이건 획기적인 건데 우리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추구했고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화특별시를 넘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되어서 가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창의도시로까지 이렇게 부천이 그 영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창의도시를 인증을 통해서 부천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이라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또 우리 김만수 시장님께서 가장 잘한 게 교육 지원 사업을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그 인재가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 또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도약하는 데도 교육이 있었고 또 지금 선진국의 10대 강국으로서 역할하는 것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 부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교육에 투자해왔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편리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7호선 시격 단축을 또 이끌어내셨고요. 또 우리가 그 KTX를 이용을 하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그 광명역까지 가기가. 근데 우리 송내역에서 광명역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을 버스를 개통시켜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곧 또 우리 격자형 그 철도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사 원지선, 또 소사 대곡선, 또 원정 홍대역 간에 이러한 철도망이 구축이 됐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부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김만수 시장께서 참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시장께서 소신껏 일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화특별시 그리고 교육도시 또 창의도시까지 네. 예,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네네. 도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부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또 우리 부천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부천이 지역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도시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노후 도심의 재생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원도심에 가보면 사실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과 건강이 최고인데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계속 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재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 재생이야말로 주거복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원도심 재생을 꼭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부천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을을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는 없죠. 또 베껴서 포장해서 유사하게 만들어 내면 마을과 도시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저는 골목과 마을을 신바람나게 하고 지역 경제 내에 선순환 그 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가 좀 따뜻한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부천을 이제 교육특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또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 한류 문화를 일으킨 것도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그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한데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알고 또 교육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시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브랜드를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이 문화특별시를 넘어서 창의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육특별시를 만들어서 창의도시에 걸맞는 교육특별시 부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한 환경도시 부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이 최고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녹지 확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녹지 확대를 통해서 자연생태 환경을 살려내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가 살아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미산과 춘덕산, 도당산 그리고 성주산의 생태축을 시민의 복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편리한 부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장수하고 계양 구간이 지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이 지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체로 오는 사회적 비용, 또 분진과 매연으로 또 소음으로 오는 고통,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천 시민들이 바라는 가치, 이러한 가치를 또 실현시키는 시장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천에 필요한 것을 또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정책력과 행정력, 추진력을 겸비하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서준웅이다. 저는 이렇게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의 경제, 일자리 문제, 또 교육, 또 노후 도심, 원도심 재생 문제, 그리고 건강한 부천, 안전한 부천, 또 편리한 부천, 이러한 부분에 시민과 함께 소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부천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발현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만 국한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고요. 그 일자리 문제 중에 특히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의 정책, 부천시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와 구도심 재생, 안전하고 교육적인 도시를 시급하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분권 시대에 부천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낼 사람, 그리고 부천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육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부천,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부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부천, 이러한 부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일 잘하는, 이제는 일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지역을 누비며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육 전문가를 넘어서 경제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시장 후보 서진웅,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천, 더 큰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이 연락 주시면.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